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6차시 여러가지 부등식 단원의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지난번에 연립 1차 부등식 했다면 이제는 차수가 하나 올라간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똑같이 2차 방정식을 풀 때랑 거의 유사하게 인수분해만 좀 잘하시면 되고, 또는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2차 부등식 내용 먼저 살펴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또는 우변으로 한쪽으로 이항을 했더니 다 왼쪽에 다 뭐가 있냐면 다 2차식이 있죠. 2차식. 이때 단 A는 0이 아닌 2차식만 남을 거고, 오른쪽에는 0만 남을 거예요. 0만 남았는데 이제 그때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한 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역시 2차 부등식을 푼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2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또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연립 2차 부등식이 뭘까요? 2차 부등식 두 개를 묶어서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게 바로 연립 2차 부등식이겠죠.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이란 거는 요 밑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놨어요. 여기는 2차 부등식, 여기 위에는 1차 부등식. 어쨌든 차수는 2차니까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2차, 2차네. 2차, 2차 부등식도 역시 연립 2차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 해결해서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요 놈을 이제 풀고 싶어요. 요걸 만족하는 2차 x의 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식 있죠? 왼쪽에 있는 요 2차식, 오른쪽에 있는 요 0이라는 놈, 요 놈들을 함수의 관점으로 쳐다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y는 하는 2차 함수고요. 얘는 y는 0인 x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즉 x축이 더 아래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a가 양수라고 쳐볼게요. a가 양수라면 얘는 왼쪽에 있는 놈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일 거고, 그 다음에 x축이 사실은 x축이 요렇게 지나갈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즉 y는 0이라는 이 x축이 어디로 지나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요렇게 지나간다고 그냥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x축이 2차 함수보다 작아야 돼요. 같지도 않고 작아야 돼요. 작으려면 x축이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자, 2차 함수는 한없이 끝없이 뻗어서 올라갈 건데 작은 부분은 어딜까요? 자, x축이 작은 부분은 여기겠죠, 여기?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x의 범위가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2차 부등식 풀 때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아래에 있는 부분 중에서의 x의 범위, 요 범위 두 개를 해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풀이는 왼쪽에 있는 함수,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서 누가 더 크냐 작냐, 또는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에 따라서 해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즉 우리가 2차 부등식은 그림만 그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림만 그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얘기를 살펴보면, 자,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그죠?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은 뭐야? x축이야. x축. 따라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요 2차 함수의 y좌표, y값이 0보다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그 말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2차 함수가 큰 게 아니라 2차 함수가 0보다 작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건 x축이고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보다 x축이 더 크다는 거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만 그리면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2차 함수가 a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요 2차 함수 y는 fx보다 x축이 더 작아. 그러면 해가 요쪽이 해가 될 거고요. 만약에 x축이 더 커야 돼요. x축이 더 큰 범위의 해를 구해야 돼. 2번 같이 x축이 더 큰 범위의 해를 구하려면 요 2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요 x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잖아요. 위로 볼록할 때 역시 x축이 위에 있냐, 2차 함수가 위에 있냐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등호 있잖아요, 여러분. 등호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등호는 그 끝점, 맨 경계에 있는 그 점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요 점이 포함이 돼 있죠. 요 점도 포함이 되고 그런 식으로 등호는 양 끝점만 포함해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노트가 있네요. 경우. 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을 알파, 0이라고 할 때, 자, 1번, 2번, 3번, 4번의 해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이 2차 함수가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죠. 일단 이 상황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고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생긴 경우일 거예요. 이 점이 그리고 알파, 0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의 x 좌표를 구하면 된다 그랬지? 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 어디야? 딱 요 범위지, 요 범위. 거의 전체가 다 x축보다 위쪽에 있는데 딱 한 점을 빼고, 한 점 어디야? 알파, 0은 x축 위에 있잖아.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물리적인 위쪽이고 내가 방금 알파, 0이라는 거는 이 선상에 있는 거지. x축 선상에 있으니까 알파, 0은 빠져야겠죠. 그래서 해가 어떻게 돼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알파보다 큰 이런 경우에는 다 2차 함수의 함수값들이 다 위쪽에 있죠. 요 위라는 말과 위라는 말이 약간 중의적인데 내가 말하는 위는 방금 요 위쪽에, 물리적인 위쪽에 있다는 거였고, 이 알파, 0이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x축 선상에 있다는 뜻이죠. 약간 중의적인 의미였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는 말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없어요. 해가 없다. 해는 없다. 자, 이번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갔죠. 같다. 그럼 x축에 있는 그 점도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러면 2차 함수 중에서 2차 함수에서 딱 x축과 만나는 그 점 알파, 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는 x의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x는 알파가 해가 되겠죠. 자, 이번엔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0이라는 말은 x축 선상에 있다는 뜻이고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다 위쪽에 있거나 x축에 한 점 있거나 둘 중에 한 경우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면 3번으로 쪼르르 와볼까요? 3번을 먼저 해결해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은 뭐였어요? 위에 있는 부등식 풀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 풀어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되죠. 자, 위에 있는 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런 풀어보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인데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자, 아래에 있는 2차 이제 요 부등식은 얘를 풀려면 일단 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수분해 해볼게. 1, 2, 5, 1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10 빼기 1이니까 9네요.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5에다가 자, 이거 콤마로 씁시다. 그냥 콤마로 x 플러스 5에다가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요런 부등식이 되겠죠? 일단 얘를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자, 마이너스 5와 2분의 1에서 x축과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죠. 근데 0보다 크다는 거는 어디야?
x축보다 물리적으로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0보다 큰 범위예요. 그럼 그때의 x의 범위가 뭐야? 요 부분이지, 요 부분. 따라서 해가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 이제 이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서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 그려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큰 범위죠. 공통범위 어디예요? 자, 요 부분이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범위. 따라서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예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요 놈이 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것도 사실 얘들아 얘도 얘랑 그림 그려서 풀 수 있어.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해를 구하는 건 또 별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와 이 둘 사이에 뭐 그래프의 교점도 찾아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볼게. 얘는 다 모조리 왼쪽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다 이항해서 새롭게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할게요. x-1, x-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21, 21. 그러면 마이너스 해주면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x 나오죠? 그럼 x-2, 2x-1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네요. 일단 2차 함수 그려볼게. 처음 위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자, x축. 자, 위에 있는 거 그려보면 1과 4에서 만나죠? 1과 4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한데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뭐냐면 0보다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또는 x축과 딱 만나거나 그러면 그때 x범위 어디야? 여기지, 여기. 딱 요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x축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그려보면 2와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과 2인데 0보다 크다는 건 어디예요? 자, 아래로 볼록하니까 크다는 거는 요 범위죠, 요 범위. 2분의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범위. 자, 그 두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주면 돼요. 자, 수직선 그려볼게요. 자, 일단 1과 4 여기 찍어주고요. 자,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첫 번째 부등식이었고, 자,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큰 범위. 자,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어디예요? 요 범위죠. 요 범위죠. 자, 그 부분이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자, 이렇게 위에랑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따라서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위로 3번으로 올라와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판별식을 d라고 합시다. 왜 판별식을 얘기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은 함수로 따져보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 사이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기도 하죠, 방정식은. 근데 그때 판별식은 x축과 그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편의상 a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d가 0이라는 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d가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2차 부등식들의 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요 2차 방정식 해를 알파 베타로 합시다. 해를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해볼게요. 즉 여기를 알파 베타 여기를 알파 얘는 해가 없네요. 그죠? 얘는 해가 이제 알파 베타인데 얘는 해가 허근이었던 거지 사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 거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그때 x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범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니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경우가
되겠죠. 답이. 자, 이렇게 파란색은 살짝 지울게. 자, 다시 이렇게. 자, 그다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알파, 베타까지 포함하는 거죠.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와 베타일 때 딱 같아지니까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거나. 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서로 바뀌었으면 좀 판서가 편했을 텐데.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뭐보다 x축보다 크다는 경우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다. 자, 그리고 0보다 작은 경우는 해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 하나, x는 알파가 해가 되겠죠. 지금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크거나 같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큰 경우, 자, 마지막 경우 판별시티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때는 항상 0보다 크죠? 다 위에 있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먼저 해보면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런 부등식을 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이번엔 2차 함수가 0보다 작아요. 그런 애는 없죠? 항상 0보다 크죠? 이때는 해는 없다? 해가 없다가 낫죠. 해가 없다. 자, 여기도 해는 없다가 아니 해가 없다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경우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해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0보다 큰 범위만 했는데 0보다 작은 범위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거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많은 이제 문제집과 이런 책들에 많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 잘 해보세요. 자, 그리고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요놈이 해가 모든 실수일 때 라고 얘기했네. 일단 나는 2차 부등식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돼. 그래프. 자, 얘 일단 아래로 볼록하지. 해가 모든 실수야. 근데 x축보다 위쪽에 항상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야? x축이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지만 항상 2차 함수가 위에 떠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안 돼. 왜냐면 얘는 딱 0이 되는 그 점이 있잖아.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인정하지 못해요. 자, 이런 경우는 이 2차 부등식을 얘들아 방정식으로 봐봐.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는 항상 있지.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실근이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없는 거는 하는 거는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를 이용하시면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k제곱이 4보다 작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제곱해서 4보다 작은 애들 어떤 애들이야? 자, 제곱해서 4보다 작은 애들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애들 아니야? 이런 애들이 제곱했을 때 4보다 작은 애들이죠. 그래서 따라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요 사이 애들이 다 몽땅 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해가 모든 실수다 라는 거 볼 때마다 보통 판별식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개념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풀이 뒷장 넘어가서 문제를 1단계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